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주권자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선거,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와 학술회의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과 14일 한국의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를 위한 학술회의를 한국정당학회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북대학교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 진영의 벽을 넘어 공동 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한국정당학회,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진영의 벽을 넘어 한국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회의는 최준영 한국정당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 공동학술회의는 양극화 시대의 대의민주주의, 지방정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역발전,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학, 한국의 선거와 정당 정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개선책, 민선 7기 지방자치의 평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정체성 문제, 지역발전과 지방정치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선거 정치제도 연구 및 학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를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14일 2020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4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2억 5,006만 9,370원, 정의당 7억 6,427만 4,900원, 열린민주당 3억 2,163만 3,800원, 시대전환 766만 3,900원, 미래통합당 45억 9,470만 5,670원, 국민의당 3억 3,897만 7,280원, 기본소득당 785만 9,350원, 민생당 2억 1,964만 1,900원 등입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 5%를 배분합니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자녀분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이번 3분기 경상보조금은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하여 배분 지급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2020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아카데미가 개최됐습니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와 관련해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 양성을 위한 2020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아카데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2020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오회가 주최한 이번 아카데미는 미래 국가와 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를 육성하고 선진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전국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0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아카데미는 입교식을 거쳐 선거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와 리더의 소통 레시피,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사례,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2030 청년의 정치 참여, 간호 리더십 개발 전략 등 선거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윤태 사무국장, 전북대학교 이명하 교수, 국회의원 이수진, 가톨릭대학교 정혜성 교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영규 심의팀장, 선거연수원 조원영 전임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평소에 정책이나 정치가 좀 많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이제 캠프를 통해서 좀 매우 가깝다고 많이 느껴졌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법들도 배워나가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내용보다는 정치의 본질인 소통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학교들의 간호학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편 2020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 및 방역 조치 세부 내역에 따라 시설 소독, 방역 물품 준비, 홍보물 부착, 수시 환기, 공용 공간 관리 등을 연수 준비와 진행 종료 시까지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국고보조금입니다.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에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정당이 정치자금의 기부자 또는 압력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정치 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 조달 능력의 격차를 해소시켜 공평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당의 체질 강화와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도래하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여성추천보조금,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 추천보조금 등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분 지급하는데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 지급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자녀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나머지 자녀분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합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2월, 5월, 8월, 11월에 15일에 균등 분할하여 정당에 각각 지급합니다. 만약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선거보조금은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각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 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각 정당별 배분 방식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합니다.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고 만약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과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일정 비율로 여성 후보자와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과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 후보자나 장애인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의 정계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 두 보조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장애인 후보자 추천 비율 등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합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법률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됩니다.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 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 비용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특히 경상보조금은 그 금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 여성 추천 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선거 경비로만,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국고보조금의 감액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대한 용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적 자금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 누락한 경우, 각각의 보조금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소속 정당에 인계해야 합니다.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선거운동 행위 당시 만 18세 미만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여변초 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먼저 외국인은 대한민국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해당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편 개인뿐 아니라 기관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단체의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건데요. 앞서 언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 농수산립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뿐 아니라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 경비를 부담하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단체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과 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립된 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원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자료집을 제작 배부합니다. 홍보 자료집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홍보 자료에 대해 매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고 향후 각종 선거 시 홍보 활동을 위한 활용도 제고 및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제작하는 건데요. 8월 말 자료 저장 장치를 포함한 책자형 인쇄본으로 제작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위탁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위탁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2021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을 위탁 관리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 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경선은 오는 8월 2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온라인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장마 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여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청결 유지는 필수이고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